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준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미 이렇게 답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존경해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을 해주지 라고 말이죠. 남편이 무작정 화를 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바람을 피워도 남편을 존경해줄 거라면 차라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존경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존감이 낮은 남편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면 매번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씻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씻으라는 이야기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넌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근데 나는 너보다 돈도 못 버니까 침대에서 잠깐 쉬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씻지 않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면 어중간하게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는 남편을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씻고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았던 남편은 아내의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평범한 가정처럼 잘 지내다가도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해서 듣다 보니까 점점 아내분은 남편에게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될 거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남편에게도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본인이 존중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고 해요. 아내분도 이런 싸움들이 이제는 너무 지치셨던 겁니다.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남편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은 젊었을 적에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빚이 많이 생기게 되셨고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회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분 본인이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다면 나도 또한 자격지심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런 자격지심에서 벗어나도록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혹시 남편이 지금 아내분의 이런 마음과 노력을 알아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돼서 남편이 아내분을 사랑해준다거나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남편은 아내분의 노력을 부정하려고 할 겁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고 자기 자신의 덕이고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탓, 자신의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빠 보이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모든 문제를 자기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지게 될 때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서 비난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이 사례의 남편분은 두 번째 경우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여겨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 문제점들을 부정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내 탓만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감추고 부정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편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운이 좋아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의 상황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내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는 가장으로서 돈도 잘 벌어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남편은 아내가 희생하고 도와준 노력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기 시작을 할까요? 아마도 그 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내분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도와줘서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거기에 남편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봐 조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더더욱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를 비난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코칭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남편은 이렇게 당당한 아내분의 태도에 대해서 더 세게 비난을 할 거고 또 막 나가게 될 거고 어쩌면 폭력적인 태도까지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지금부터는 남편 본인이 아내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비난이나 폭력적인 태도들이 잘못된 것이고 절대로 이제부터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분께서도 남편의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맞추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남편이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혼까지도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분께서 단호하게 대응할수록 점점 더 남편은 더욱더 아내에게 더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보이게 되셨거든요. 자녀분들이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남편은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시댁에서 있었죠. 아내분께서도 남편의 이런 태도들을 보고 처음에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차라리 빨리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접근금지가 되어서 혼자 시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분에게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집안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해서는 안 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자를 보내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개인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라고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왔죠. 남편의 이런 태도를 보고 아내분도 이혼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제가 스스로 해결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아 지내요. 남편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주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남편이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고 있을 거니까요.